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다정하게 소통하고 싶은 다정한 TV의 다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책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함께 할 책은 하버드 철학 강의고요. 오늘은 29번째 충동은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볼게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새로 산 자동차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여자아이는 동전 비슷한 물건을 발견했고 매우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차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바쁜 일을 끝내고 돌아와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아이의 두 손을 철사로 묶어 차고 한쪽에 세워놓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아이가 생각난 아버지가 다시 와서 보니 아이의 두 손은 장시간 피가 통하지 않아 이미 검게 부어오른 상태였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돌이킬 수 없어서 그녀의 귀여운 두 손은 절단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아버지는 그 자동차를 다시 칠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새로운 차 덕분에 매우 즐거워져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차가 새 것처럼 되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바라보며 돈을 내었기 때문에 새 차처럼 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이 없어진 팔을 내밀며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그럼 내 손은 언제 사줄 거예요? 아버지는 천진난만한 딸을 보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이 너무 세네요. 우리는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행동에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요. 이야기의 결말에 슬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후회로 자신을 마비시켜요. 남겨진 저 소녀의 마음속 상처는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참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지난번에 관용은 영혼을 구한다에서 했던 말인데요. 날카롭게 신경질적으로 결국 충동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자녀에게 감정을 마구 쏟아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당사자들은요, 자녀 또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다음에는 같은 잘못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본인도 그 충동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만 고치라고 강요하고 변화되라고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너는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바꿔라. 변화시켜라. 이런 모습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본인이 먼저 변화돼야 되고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녀나 상대방도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자녀나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잘못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참지 못할 일이 오늘 발생했었나요? 너무 답답한 일이 일어났었나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화를 내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자녀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지, 저는 마지막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의 이야기처럼 충동을 참지 못하면 반드시 꼭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네요. 읽어볼게요. 어느 날 국왕이 산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국왕의 팔에는 용맹스럽고 위풍당당한 매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전문적으로 사냥 훈련을 받은 매였다. 국왕이 명령을 내리면 매는 구름 위로 날아가 땅을 내려다보면서 사냥감을 찾았고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놓치지 않고 사로잡았다. 그날 국왕은 운이 좋지 않았다. 일행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무더운 날씨 탓에 매우 목이 말랐다. 샘물을 찾았지만 계곡도 말라버린 상태였다. 매도 하늘을 선회하며 물을 찾고 있었다. 국왕은 우연히 암석의 가장자리를 타고
물이 방울져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은잔을 꺼내 떨어지는 물방울을 조금씩 모았다. 물 한 잔이 거의 다 모아졌고 마시려고 할 때 매가 날아오더니 그의 잔을 뒤집었다. 국왕은 다시 물방울을 받았고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마시려고 하니 다시 매가 날아와 잔을 뒤집어 엎었다. 매우 화가 난 국왕은 한 번 더 그러면 목을 베어버린다고 했다. 다시 물을 잔에 채우고 나서 마시려고 하자 매가 날아왔다. 분노한 왕은 검으로 매의 목을 쳤고 그 사이에 잔은 떨어져 바위 틈으로 굴러 들어갔다. 국왕은 좀 더 걸어가서 물이 솟아나는 곳을 찾으려고 했고 물이 고여있는 샘을 드디어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샘 안에 거대한 독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그제야 실상을 알게 된 국왕은 후회하며 울었다. 매는 나를 구하려고 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죽이다니.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사람은요,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모두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벌어져요.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지 평생의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충동은 내면의 수양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악마와 같은 충동은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일순간에 튀어나와 상상하기 힘든 일을 저지르게 만들죠. 우리는 삶에서든 일에서든 우리를 일시적으로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일시적인 분노를 참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충동적인 순간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일에 화가 날 때는 10초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이 책에서도 조언하고 있어요.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 있죠.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딱 10초만 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다정하게 소통하고 싶은 다정한 TV의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